나는 평생 강해야 했다. 울면 약해진다고 믿었다. 그런데 내 아들의 묘 앞에서 한 아이가 나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당신이 지켜온 세상이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졌다고. 화면은 완전한 암흑이다. 빗소리만이 들린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는 여자의 목소리가 어둠을 가른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게 뭐였을까? 회사? 명예? 권력? 잠시 침묵. 그리고 다시 아들 묘비 앞에 벙어리 아이가 나타났다. 그 아이가 건넨 건 엄마를 죽인 목소리가 담긴 카세트였다. 그날 나는 내 인생 전부를 후회했다. 화면이 서서히 밝아진다. 비에 젖은 공동묘지. 2025년 3월 15일 오후 3시. 검은 양산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서 있다. 윤하정, 70세. 하은그룹 창업주의자 회장. 한국재계 서열 5위.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칼날처럼 날카롭다. 아니, 날카로웠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눈빛조차 흔들리고 있었다. 묘비에는 간결하게 새겨져 있다. 하은그룹 전무이사 이도현. 1985-2025. 그의 선택을 기억하라. 40세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 윤하정은 지난 3개월간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회장이 우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가 흔들린다는 게 그녀의 지론이었다.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울지 않았던 여자. 그런데 지금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회장님.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윤하정이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다. 누구냐? 저는 박소진이라고 합니다. 회장님께 꼭 드려야 할 것이 있어서. 윤하정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한 젊은 여자에게 고정됐다. 박소진, 31세. 낡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두 아이. 7살쯤 되어 보이는 쌍둥이 자매. 한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다른 아이는 윤하정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무슨 용건인가? 윤하정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다. 하지만 소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걸 보셨으면 합니다. 윤하정이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색이 바랜 사진 한 장. 윤하정의 눈이 크게 떠졌다. 사진 속엔 웃고 있는 도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양옆으로 두 아이가 있었다.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바로 그 쌍둥이들. 사진 뒷면에는 아들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제 진짜 가족입니다. 회사보다 소중한 제 전부입니다. 마이너스 2024년 크리스마스. 도연. 윤하정의 손에서 사진이 떨어질 뻔했다. 그녀가 소진을 올려다봤다.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회장님. 고인께서는 저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연 씨의 친딸들입니다. 서은서, 서아린이라고 합니다. 윤하정의 세계가 흔들렸다. 3개월 전 아들의 장례식. 수백 명의 조문객들. 언론의 플래시 세례.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버텨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저는 몰랐습니다. 민재가, 도연이가, 그때 한 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은서였다. 아이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작은 손으로 낡은 녹음기를 윤하정에게 내밀었다. 윤하정이 녹음기를 받아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지직, 지직. 잡음 뒤로 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 나 지금 쫓기고 있어. 누군가 내 차를 계속 따라오고 있어. 엄마, 내가 만약 내일 못 보면 소진이랑 아이들 부탁해. 엄마, 누나가, 이유나 누나가 나를.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그리고 들리는 건 빗소리뿐. 윤하정의 손에서 녹음기가 미끄러져 떨어졌다. 풀밭에 떨어진 녹음기에서 빗물이 튀었다. 70년을 살아온 여자가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다. 도연아, 도연아. 그녀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다. 소진이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윤하정은 그 손을 뿌리쳤다. 아니, 정확히는 뿌리치려다 힘이 풀려 그냥 주저앉았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아이, 왜 말을 안 하지? 소진이 은서를 쳐다봤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날 밤, 사고 현장을 봤습니다. 그 이후로 단 한마디도. 윤하정이 은서를 빤히 쳐다봤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은서의 눈동자는 검었다. 깊고 어두운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눈동자. 윤하정은 그 눈빛에서 도연을 보았다. 똑같았다. 아들이 어렸을 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짓던 그 눈빛. 이 아이가 봤다는 거냐? 누가 내 아들을 죽였는지. 소진이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하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분노가 아니었다. 공포였다. 자신이 7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공포. 따라오게. 윤하정이 일어섰다. 비서들이 황급히 우산을 받쳐들었다. 윤하정은 소진과 아이들을 향해 말했다. 지금 당장 내 집으로 가자. 모든 걸 확인해야겠다. 차량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흑색 마이바흐 S클래스 세대가 비를 가르며 달렸다. 윤하정은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빌딩들이 비에 젖어 흐릿하게 보였다. 그녀가 세운 건물들, 그녀가 일군 제국. 그런데 지금은 그 모든 게 아무 의미 없어 보였다. 도연아, 엄마가 뭘 놓쳤던 걸까? 차량은 40분을 달려 청담동 본가에 도착했다. 5,000평 대지에 들어선 저택. 조선시대 양반가옥을 재현한 한옥과 현대식 별채가 조화를 이룬 공간. 정원엔 200년 된 소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하지만 소진의 눈엔 그저 차갑고 큰 감옥으로만 보였다. 별채로 안내해 드려라. 윤하정의 명령에 집사 한상우가 고개를 숙였다. 소진과 아이들이 별채로 향하는 동안 윤하정은 본체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윤아, 45세. 윤하정의 첫째 딸이자 하은그룹 부회장. 어머니, 그 여자들을 왜 데리고 오신 거예요? 윤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윤하정이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다.
유전자 검사를 할 거다. 뭐라고요? 설마 그 여자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도연이가 숨겨둔 가족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내 아들 필체로 쓴 편지가 있었다. 유나의 얼굴이 굳었다. 윤하정이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리고 녹음이 있었다. 내 이름이 나왔다. 정적이 흘렀다.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곧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도연이를 죽였다고요? 제 동생을요? 그건 조사해 봐야 알 일이다. 조사요? 어머니가 지금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저는 이 회사의 부회장입니다. 어머니 다음 후계자예요. 그런데 정체도 모르는 여자가 들고 온 녹음 하나 때문에 절 의심하신다고요? 윤하정이 유나를 빤히 쳐다봤다. 내가 아니라면 두려워할 것도 없겠지. 유나가 벌떡 일어섰다. 좋아요. 조사하세요. 하지만 만약 저한테 누명을 씌우려는 거라면 전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유나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윤하정은 혼자 남은 서재에서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떠올렸다. 3개월 전 그날 밤. 2024년 12월 24일 밤 11시. 도연이 회사에서 나온다는 전화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겼다. 다음 날 아침 경찰에 전화.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그때 윤하정은 울지 않았다. 장례식장에서도 울지 않았다. 사람들은 역시 철의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밤마다 그녀가 아들의 방에 들어가 베개를 껴안고 소리 없이 우는 걸. 도연아, 엄마가 널 제대로 알지도 못했구나. 다음 날 아침, 윤하정은 일찍 일어나 별채로 향했다. 소진과 아이들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윤하정은 조용히 아이들의 방문을 열었다. 은서와 아린이 작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은서가 품에 안고 있는 건 낡은 곰 인형. 도연이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그 인형이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녀라면. 윤하정은 그 생각을 떨쳐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일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갔다. 소진이 이미 일어나 앉아 있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는 오늘 중으로 진행될 거야. 결과는 3일 안에 나올 거고.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기 머물러. 밖에 나가지 마. 언론이 알면 난리 날 테니까. 감사합니다, 회장님. 윤하정이 돌아서려다 멈췄다. 그 녹음기 어떻게 가지고 있었나? 소진이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은서가 사고 다음 날 현장에서 주워왔어요. 도연 씨 차잔의 사이에서. 경찰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회장님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윤하정이 소진을 빤히 쳐다봤다. 왜? 도연 씨가 그러셨어요. 만약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머니를 찾아가라고. 어머니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윤하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들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는 뜻이었다. 도연이가 뭘 알고 있었나? 소진이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마지막 한 달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누군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고. 회사에서도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다고. 이상한 일? 계약서가 조작되거나 중요한 파일이 사라지거나.
그리고 윤아 부회장님과 자꾸 부딪혔다고 했어요. 회사 경영권 문제로. 윤아정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더 있나? 사고 일주일 전 도연 씨가 제게 말했어요. 누나가 자기를 회사에서 내쫓으려 한다고. 그런데 자기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왜냐하면 소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회사를 물려주고 싶다고. 그래서 비리를 조사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윤아정의 손이 떨렸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도연의 죽음, 윤아의 불안, 그리고 사라진 파일들. 조사하던 비리가 뭐였지? 정확히는 몰라요. 하지만 윤아 부회장님과 관련된 거라고만. 그때 갑자기 별채 문이 열렸다. 윤아였다. 그녀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랑 단둘이? 나가라. 안 나갑니다. 어머니가 이 여자한테 넘어가시는 걸 그냥 볼 수 없어요. 윤아정이 벌떡 일어났다. 내가 누구한테 넘어가? 내가 70년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구한테 넘어간 적 있나? 윤아가 비웃었다. 그럼 왜 이 여자를 집에 들이신 거예요? 저 애들이 도연이 자식이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유전자 검사 중이다. 설사 그게 진짜라고 해도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돈이 목적이에요. 도연이 죽었으니까 유산을 노리는 거예요. 소진이 벌떡 일어났다. 저는 돈 같은 건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뭐가 목적이야? 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실이요. 도연 씨를 죽인 사람이 누군지 밝히는 게 목적이에요. 윤아의 얼굴이 굳었다. 잠깐의 침묵 후 그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나라고?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하지만 암시했잖아. 녹음기에 내 이름이 나왔다며? 그게 뭔데? 소진이 가방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윤아정의 눈이 커졌다. 이게 또 뭐야? 도연 씨가 숨겨둔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소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기에서 두 사람의 대화가 흘러나왔다. 윤아의 목소리 도연아, 넌 선택해야 해. 회사냐, 그 여자냐. 도연의 목소리 누나, 난 둘 다 선택할 수 있어. 윤아 안 돼. 어머니는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재벌가 후계자가 무슨 싱글맘이랑 결혼해? 주가 폭락할 거야. 도연 그럼 난 회사를 그만두겠어. 윤아 뭐? 도연 난 소진이랑 아이들을 선택할 거야. 회사는 누나가 가져. 잠시 정적. 그리고 윤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그럼 넌 사라져야 해. 도연, 뭐라고? 윤아 내가 회사를 나가면 어머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머니는 내가 후계자가 되길 원하셨어. 내가 아니라. 내가 나가면 어머니는 날 더 의심하실 거야. 그럼 난 끝이야. 도연 누나. 윤아 그러니까 넌 여기 남아서 입 다물고 있어. 아니면 녹음은 거기서 끊겼다. 침묵이 흘렀다. 윤아의 얼굴은 창백했다.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소진이 냉소했다. 그럼 경찰에 가져가서 감정받을까요? 음성 분석하면 바로 나올 텐데요. 윤아가 윤아정을 쳐다봤다. 어머니, 저 여자 말 믿지 마세요. 이건 함정이에요. 도연이랑 짜고 날 제거하려는. 도연이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야.
윤하정의 목소리는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도연이가 살아있었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죽었으니까 증거가 나온 거 아니냐? 윤아가 비틀거렸다. 어머니, 설마 정말 제가 도연이를 죽였다고 믿으시는 거예요? 윤하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윤아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윤아야. 내 어머니. 내 눈을 봐. 윤아가 떨리는 눈으로 어머니를 쳐다봤다. 넌 도연이 죽음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없어요. 정말? 정말이에요, 어머니.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윤하정이 한 발 더 다가섰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다. 그럼 왜 떨고 있어? 떨지 않아요. 손 봐라. 떨리잖아. 윤아가 자신의 손을 봤다. 정말로 떨리고 있었다. 그녀가 황급히 손을 뒤로 숨겼다. 이건 화가 나서 그래요. 이렇게 누명을 쓰니까. 누명? 윤하정이 비웃었다. 아직 내가 범인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윤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돌아서서 뛰쳐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소진이 윤하정을 쳐다봤다. 회장님, 정말로 윤아 부회장님이. 모르겠어. 윤하정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아직 확실한 건 없어. 하지만 그녀가 창밖을 쳐다봤다. 뭔가 숨기고 있어. 내 딸이지만 저 아이는 항상 뭔가 숨기고 있었어. 그때 은서가 방에서 나왔다. 아이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윤하정과 소진이 동시에 아이를 쳐다봤다. 은서는 천천히 윤하정에게 다가와 종이를 내밀었다. 이게 뭐니? 윤하정이 종이를 받아들었다. 그림이었다. 아이가 그린 그림. 그런데 그 내용이 윤하정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림에는 두 대의 차가 그려져 있었다. 한 대는 검은색, 한 대는 흰색. 검은색 차가 흰색 차를 밀어내고 있었다. 그리고 흰색 차는 가드레일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다. 불길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위쪽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날 밤, 윤하정이 은서를 쳐다봤다. 내가 봤니? 이걸 직접? 은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검은색 차를 가리켰다. 윤하정이 물었다. 이 차, 누구 차니? 은서가 입을 열려고 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이는 답답한 듯 자신의 목을 만졌다. 소진이 다가와 아이를 안았다. 괜찮아, 은서야. 천천히 해. 은서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다시 그림을 가리켰다. 검은색 차 위에 작게 그려진 것이 있었다. 윤하정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들여다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그림 속 검은색 차 번호판. 서울 34호 9847. 윤하정은 그 번호를 알고 있었다. 윤아의 차였다. 윤하정이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 떨림이 아니었다. 분노였다. 70년을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분노. 재혁? 윤하정이 소리쳤다. 비서실장 장재혁이 달려들어왔다. 예, 회장님. 지금 당장 블랙박스 영상 구해. 2024년 12월 24일 밤 11시 경부고속도로 판교 구간. 모든 CCTV
블랙박스 다 찾아내. 예, 회장님. 그런데, 그리고 유나 차량 운행 기록. 그날 밤 유나가 어디 있었는지 1분 단위로 추적해. 재혁의 얼굴이 굳었다. 회장님, 혹시 부회장님을 의심하시는? 의심이 아니야. 윤하정이 은서의 그림을 재혁에게 내밀었다. 확인하는 거야. 내 딸이 정말로 내 아들을 죽였는지. 재혁이 그림을 받아들었다. 그의 손도 떨리기 시작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재혁이 나가고 윤하정은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회장님, 정말 윤하 부회장님이었을까요? 윤하정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지도 몰라. 윤하는 어렸을 때부터 집착이 심했어.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가지면 부숴버리는 아이였지. 난 그게 승부욕이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회사를 맡기려고 했고, 그녀가 눈을 감았다. 하지만 도연이는 달랐어. 도연이는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아이였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지. 주주들도 직원들도. 그게 유나한테는 위협이었겠지. 소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하정이 다시 눈을 떴다. 3일 후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와. 그때까지 기다려봐. 만약 내 아이들이 정말 내 손녀들이라면. 그녀가 은서를 쳐다봤다. 이 아이가 본 걸 증언해야 해. 법정에서 은서가 윤하정을 빤히 쳐다봤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결의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3일이 지났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윤하정은 서재에서 혼자 봉투를 뜯었다. 손이 떨렸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다. 봉투 안에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검사 대상 서은서, 서아린 비교 대상 이도현. 결과 친자 확률 99.99%. 결론 서은서, 서아린은 이도현의 생물학적 자녀로 확인됨. 서류가 윤하정의 손에서 떨어졌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말이었다. 아들에게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걸 전혀 몰랐다. 도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몰랐구나. 윤하정은 평생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1시간 후 윤하정은 별채로 향했다. 소진이 문을 열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되겠나? 소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윤하정이 안으로 들어가자 두 아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윤하정은 천천히 다가가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은서, 아리나. 아이들이 윤하정을 쳐다봤다. 너희는 내 손녀들이구나.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윤하정이 떨리는 손으로 은서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가 늦었구나. 미안해. 그때 은서가 처음으로 소리를 냈다. 아니, 정확히는 소리가 아니었다. 신음 같은 것. 하지만 분명 뭔가 말하려는 시도였다. 소진이 놀라 아이를 쳐다봤다. 은서야? 은서가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게. 할머니. 윤하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은서를 껴안았다. 그래,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가 지켜줄게.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날 저녁 장재혁이 윤하정을 찾아왔다. 그의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다. 회장님 찾았습니다. 뭘?
그날 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사고 직전 영상을. 윤하정이 벌떡 일어났다. 보여줘. 재혁이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2024년 12월 24일 밤 11시 47분. 경부고속도로. 흰색 제네시스 한 대가 달리고 있었다. 도연의 차였다. 그 뒤로 검은색 벤츠가 따라오고 있었다. 저 벤츠 번호판. 재혁이 화면을 정지시키고 확대했다. 서울 34호 9847 윤하 부회장님 차량입니다. 윤하정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영상이 계속 재생됐다. 검은색 벤츠가 가속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도연의 차를 추월했다. 잠시 나란히 달리던 두 차. 그때 갑자기 벤츠가 방향을 틀었다. 도연의 차를 밀어냈다. 도연의 차는 균형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불길이 치솟았다. 영상이 멈췄다. 윤하정은 말없이 화면을 쳐다봤다. 재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건 살인이야. 윤하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명백한 살인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하정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주주총회를 소집해. 예. 내일 당장. 긴급 주주총회를 열어. 그리고 이 사진 전원, 언론사 전부 불러. 회장님, 그럼 이 사실이 전부. 그래야지. 윤하정이 일어섰다. 내 딸이 내 아들을 죽였어. 이걸 숨기고 살 순 없어. 회사가 망하든 말든 진실은 밝혀져야 해. 재혁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하은그룹 본사 대강당.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모였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돌아갔다. 무대에 윤하정이 올랐다. 마이크를 잡은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70년을 산 여자의 마지막 결단이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윤하정이 계속 말했다. 지난 12월 24일 제 아들 이도현 전무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이를 단순 사고로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윤하정이 손을 들어 정숙을 요구했다. 그리고 범인은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됐다. 제 딸 이윤하 부회장입니다. 순간 장내가 폭발했다. 윤하가 벌떡 일어섰다. 어머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윤하정이 재혁에게 신호했다. 대형 스크린에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검은색 벤츠가 흰색 제네시스를 들이받는 장면. 장내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영상이 끝나고 윤하정이 다시 말했다. 이 영상은 사고 당일 블랙박스에서 복원한 것입니다. 검은색 차량은 이윤하 부회장의 개인 차량이며 번호판도 확인됐습니다. 윤하가 소리쳤다. 조작이에요. 누가 조작한 거예요? 조작이 아닙니다. 윤하정이 또 다른 서류를 들어 올렸다. 여기 국과수 감정 결과가 있습니다. 영상은 조작되지 않았으며 당신 차량의 블랙박스도 확인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밤 고의로 도연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윤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가 비틀거렸다. 보좌관들이 그녀를 부축했다. 그리고 윤하정이 소진과 아이들을 가리켰다. 이 아이들은 도연의 친딸들입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아이 중 한 명, 은서는 그날 밤 현장에 있었습니다. 모든 걸 목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서에게 쏟아졌다. 아이는 떨고 있었지만 윤하정의 손을 꽉 잡았다. 윤하정이 은서를 쳐다보며 물었다. 은서야, 할머니가 물어볼게. 그날 밤 아빠 차를 밀어낸 사람이 누구니? 은서가 떨리는 손으로 윤아를 가리켰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언니가 아빠를 죽였어요. 장내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다. 윤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아니야. 윤하정이 윤아에게 다가갔다. 왜 그랬니? 윤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니가 도연만 사랑하셨잖아요. 전 항상 2등이었어요. 어머니 눈에는 도연만 보였어요. 제가 아무리 잘해도 도연이 조금만 잘하면 어머니는 도연만 칭찬하셨어요. 윤하정이 말을 잃었다. 그래서 도연을 없애면 어머니가 저를 봐주실 줄 알았어요. 윤아야. 하지만 도연은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럼 어머니는 더 도연을 사랑하실 거잖아요.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한 아들이라고. 윤아가 울부짖었다. 전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윤하정이 윤아를 껴안았다.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미안해, 윤아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너한테 사랑을 제대로 줬어야 했는데. 윤아가 어머니 품에서 울었다. 70년을 산 어머니와 45년을 산 딸이 함께 울었다. 장내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다. 경찰이 들어왔다. 윤아는 체포됐다. 재판이 열렸다. 증거는 명백했다. 블랙박스 영상, 녹음 파일, 은서의 증언. 윤아는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6개월 후 윤하정은 하은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대신 도연의 지분을 은서와 아린에게 신탁했다. 소진은 아이들과 함께 본가에서 살기 시작했다. 은서는 조금씩 말을 되찾아갔다. 어느 봄날 윤하정은 도연의 묘를 찾았다. 옆에는 은서와 아린이 있었다. 은서가 윤하정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할머니, 아빠가 이제 행복할까요? 윤하정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그럼 우리 모두 행복하잖니. 은서가 웃었다. 윤하정도 웃었다. 70년 만에 진짜 웃음을 지었다. 할머니, 저 학교에서 배웠어요. 뭘? 사랑이 제일 중요하대요. 윤하정이 은서를 안아 올렸다. 그래, 사랑이 제일 중요하지. 할머니가 70년 만에 깨달은 거야. 돈도 명예도 회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걸.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 윤하정은 손녀들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에겐 지켜야 할 것이 있었다. 회사가 아니라 가족. 권력이 아니라 사랑. 저녁 식사 시간. 긴 밥상에 윤하정, 소진, 은서, 아린이 둘러앉았다.
윤하정이 밥을 먹다 말고 물었다. 은서야,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은서가 가방에서 그림을 꺼내 보여줬다. 네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우리 가족. 윤하정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할머니 우는 거예요? 아니야. 할머니는 기뻐서 그래. 기쁘면 왜 울어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나오거든. 할머니 나이가 되면 알 거야. 은서가 고개를 갸웃했다. 윤하정이 웃으며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날 밤 윤하정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자신이 평생 지배하려 했던 도시. 하지만 이제는 그냥 아름다운 야경일 뿐이었다. 서랍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다. 도연이 어렸을 때 사진들, 윤아가 어렸을 때 사진들, 두 남매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윤하정은 그 사진들을 천천히 넘겼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생각했다. 윤아에게 사랑을 주지 않은 건 아니었다. 하지만 조건부 사랑이었다. 잘하면 사랑해주겠다는 사랑. 그게 윤아를 괴물로 만들었다. 도연아, 미안해. 내 누나를 그렇게 만든 건 엄마였어. 노크 소리가 들렸다. 소진이었다. 회장님, 잠이 안 오세요? 그래. 들어와. 소진이 차를 들고 들어왔다. 윤하정 앞에 차를 놓으며 물었다. 뭐 생각하세요? 윤아 생각. 그럴 줄 알았어요. 소진이 윤하정 옆에 앉았다. 후회되세요? 뭐가? 윤아 부회장님을 고발한 거요. 윤하정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건 해야 할 일이었어. 하지만 그녀가 사진첩을 쳐다봤다. 내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어. 윤아가 그렇게 외로워하고 있다는 걸. 소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윤하정이 계속 말했다. 난 좋은 엄마가 아니었어. 좋은 회장이려고만 했지. 그게 내 실수였어.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으셨잖아요.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소진이 윤하정의 손을 잡았다. 은서와 아린이 있잖아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윤하정이 소진을 쳐다봤다. 그래. 넌 오라. 아직 늦지 않았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1년이 지났다. 은서는 이제 완전히 말을 되찾았다. 학교에도 잘 다니고 친구들도 생겼다. 아린도 건강하게 자랐다. 소진은 하은그룹의 이사로 선임됐다. 도연의 뜻을 이어 회사를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윤하정은 가끔 교도소를 찾았다. 윤아를 면회하기 위해. 처음에 윤아는 어머니를 만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윤하정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주 찾아갔다. 6개월이 지나자 윤아가 면회를 받아들였다. 어머니, 윤아야. 윤아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윤하정의 가슴이 아팠다. 어떻게 지내니? 그냥요. 밥은 먹고? 먹어요. 침묵이 흘렀다. 윤하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아야, 엄마가 미안해. 윤아가 고개를 들었다. 너한테 제대로 사랑을 주지 못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윤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셔도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엄마는 포기 안 할 거야. 내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리고 나오면 윤하정이 유나의 손을 잡으려 했다. 유리창이 막고 있었다. 윤하정이 유리창에 손을 댔다. 유나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다. 나오면 같이 살자. 엄마랑, 소진이랑, 은서랑, 아린이랑. 우리 다 같이. 유나가 울기 시작했다. 제가 도연 오빠를 죽였는데 엄마가 널 죽인 거야. 엄마가 너한테 제대로 사랑을 주지 않아서 내가 그렇게 된 거야. 어머니, 미안해, 유나야.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울었다. 현재, 은서는 이제 10살이 됐다. 윤하정은 73. 그녀는 더 이상 회사에 가지 않는다. 대신 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 공원을 산책하고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는다. 어느 날 은서가 물었다. 할머니는 행복해요? 윤하정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할머니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정말요? 정말이야. 할머니는 70년을 살면서 회사만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은 너희들 생각해. 그게 훨씬 더 행복해. 은서가 윤하정을 껴안았다.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은서. 해가 저물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다. 윤하정은 손녀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녀에겐 지킬 것이 있었다. 회사가 아니라 가족, 권력이 아니라 사랑. 그것이 진짜 유산이라는 걸 그녀는 이제 알았다. 집에 도착하자 소진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린이 식탁을 닦고 있었다. 평범한 가족의 모습. 하지만 윤하정에게는 그 어떤 주주총회보다 중요한 순간이었다. 회장님, 저녁 드세요. 응. 근데 소진아. 네. 이제 회장님 말고 어머니라고 불러. 소진이 놀라 윤하정을 쳐다봤다. 어머니라고요? 그래. 넌 내 며느리잖아. 도연이 사랑했던 사람이고. 소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 그래, 며느리. 이제 우리 가족이야.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밥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은서의 학교 이야기, 아린의 피아노 레슨 이야기, 소진의 회사 이야기. 윤하정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밤이 깊었다. 윤하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도연아, 엄마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왜 회사를 포기하려 했는지.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늦게 깨달아서 미안해.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다. 윤하정은 그 별이 도연이라고 생각했다. 아들이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엄마가 잘할게. 내 딸들 잘 키울게. 그리고 윤아도 포기 안 할 거야. 우리 가족 다시 만들 거야. 조금 늦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았다. 평화로운 얼굴로 73년을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찾은 평화였다. 다음 날 아침, 윤하정은 아이들을 깨웠다. 은서야, 아리나, 일어나. 할머니, 아직 졸려요. 오늘 어디 갈 거야? 어디요? 도연 아빠 보러. 같이 가자. 아이들이 잠에서 깼다. 네 사람은 차를 타고 공동묘지로 향했다. 도연의 묘 앞에 섰다. 윤하정이 무릎을 꿇고 묘비를 쓰다듬었다. 도연아, 엄마 왔어. 내 딸들 데리고 왔어. 은서와 아린도 무릎을 꿇었다. 아빠,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윤하정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살자. 행복하게. 네, 할머니.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 윤하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세요. 그게 돈보다 명예보다 회사보다 더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윤하정의 내레이션이 조용히 흘렀다. 그리고 화면은 서서히 암전됐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70년을 살아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쌓아온 것들은 모래성이었어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제 아들이 준 마지막 선물.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매일이 제 진짜 인생입니다. 화면이 다시 밝아진다. 1년 후, 유나의 출소일. 교도소 문이 열리고 유나가 나온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다. 야위었지만 눈빛은 맑았다. 문 앞에 윤하정이 서 있었다. 그리고 소진, 은서, 아린. 유나야. 어머니. 유나가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걸어갔다. 윤하정이 딸을 껴안았다. 잘 왔어. 이제 집에 가자. 하지만 전 자격 같은 거 없어. 넌 내 딸이야. 그걸로 충분해. 은서가 유나에게 다가왔다. 유나는 두려운 듯 뒤로 물러났다. 은서야. 이모가 너희 아빠를. 하지만 은서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이모,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용서하는 게 사랑이래요. 유나가 무너지며 울었다. 은서가 유나를 안았다. 이모,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같이 살아요. 유나는 한참을 울었다. 윤하정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가자, 유나야. 집에 가자. 5사람이 함께 차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은서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아린도 따라 불렀다. 소진도 웃으며 따라 불렀다. 유나도 조심스럽게 따라 불렀다. 윤하정은 운전하며 미소 지었다. 이게 가족이구나. 차는 햇살을 받으며 달렸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 아웃된다. 마지막 자막이 떠오른다. 사랑은 권력보다 강하고 돈보다 가치 있으며 명예보다 오래 남는다. 하지만 깨닫기까지 평생이 걸릴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깨닫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다. 배경으로 은서의 그림들이 슬라이드쇼처럼 지나간다. 가족이 함께 웃는 그림들. 그리고 마지막 그림.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도연의 모습. 그는 미소 짓고 있다.